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301회고요. 조금 늦게 그 3월 14일 그러니까 월요일 14일 화요일 하나전을 이제 말 이상하네. 14일 월요일 하나전 하루 늦게 사실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5시 10분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그 15일 오늘 게임이 굉장히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대 11로 13대 11로 13대 12로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네요. 보니까 오늘 경기, 그러니까 15일 경기는 배성근 선수가 끝내기 안타 치면서 이긴 것 같은데, 일단 이날 경기는 제가 오늘 밤에 돌아와가지고 하든가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가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힘들어가지고 못했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약간 느린 전달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또 전달 드리겠고, 오늘은 좀 서가지고 지금 녹화를 해보고 있어요. 맨날 앉아있으니까 별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일 경기는 사실 경기 내용보다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먼저 최준용 선수가 갑자기 3이닝 44개 던지길래 이 무슨 일인가? 다들 좀 놀라셨을 건데,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선발 준비를 실제로 스프링 캠프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하고,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진짜 선발로 가면은 그럼 불펜 누가 보냐라는 고민에서 9회에 등장한 최건 선수가 굉장히 충격적인 약간 등장으로 나타나면서 좋은 의미로, 그래서 최준용이 선발로 가고 최건이 불펜으로 들어오나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1루수로 전준호 선수가 처음 스타팅 출정해가지고 4이닝 수비를 봤는데 무난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또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가 KBO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많았던 14일인데 14일 얘기를 일단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4일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라인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는 1번 우익수 신용수, 2번 이루수 안치용, 3번 지명타자 이대호, 4번 1루수 전준우,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3루수 한동희, 7번 좌익수 조태진, 8번 포수 정복은, 6번 유격수 배성근 순서로 나왔고요. 그리고 선발은 박소영 선수였습니다. 하나는 1번 중견수 터크먼, 2번 포수 최재훈, 3번 유격수 하주석, 4번 3루수 노시안, 5번 2루수 정은원, 6번 좌익수 김태현, 7번 1루수 이성곤, 8번 지명타자 장지승, 9번 우익수 임종찬 선수였고, 선발은 카펜터 선수였는데요. 일단 경기 내용은 13대 2로 승리를 했었고, 근데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한화가 워낙에 좀 그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사실 우리 팀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에 가까웠어요. 보면 포인트도 11개나 이제 얻어냈고, 에러도 하나가 2개를 범하면서, 근데 에러 우리가 또 3개를 범했네요. 아무튼 많은 상대 포인트로 많은 득점을 어떻게 보면 얻은 경기라 가지고 좀 타격적인 측면에서 막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박세영 선수 소식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박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 상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의 호투나 그런 게 막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세영 선수는 4이닝 동안 2피안타 1사 4구 4삼진 잡으면서 투구수 61개 기록했고, 이날 구속도 150씩 나오면서 굉장히 역시 준비가 잘 된 모습. 그리고 21번 박세영의 첫 경기였는데 등번호 기운을 받아서 그런가 평소보다 더 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 좀 인상 깊은 선수를 보자면은, 우선 멀티히트를 신용수 선수가 2안타 기록했고, 그 다음에 피터스 선수가 2안타를 기록했고, 그 정도 이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총 안타수는 12개였는데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선수가 지금까지 그 시범 경기에서 고승민 선수가 저는 좀 눈에 돋보여요. 일단 스윙이 굉장히 좀 원래 그랬지만 굉장히 좀 야무지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보자마자 좀 받게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배성근 선수도 방망이가 굉장히 야무지게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정복은 선수가 제일 좀 발전을 많이 했다는 느낌 받았는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 힘이 모자라가지고 방망이에 맞추는데 그것이 내 알에 벗어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시범 경기에서 모습을 보면은 이제 타격에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복은 선수는 맞추는 재주가 없었다기보다는 넘기지를 못한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공이 이제 뻗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좀 자기만의 타격이 생겨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복은 선수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정복은 선수 수비는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만 발전을 하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포수로서 활약을 할 수 있고, 또 아시안 게임의 유력한 또 포수로서
물론 이제 마일드 카드로 주전은 가겠지만 어찌됐건 24세 이하로 선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포수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만 쭉 빠르게 리뷰하면은 박세영 선수에 이어가지고 최준용 선수가 3이닝, 강윤구 선수가 1이닝, 최건 선수가 1이닝 던지면서 경기를 매조지 지었는데요. 경기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최준용 선수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 선수 얘기고 일단은 뭐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요게 이제 오늘 어제자 경기 모습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제자 경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요 정도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14회 하나전 3이닝 44개 투구를 했는데 최준용은 14회 사직 하나전 시범 경기에서 선발 박세웅 이어서 5회 두 번째 투수로 9원 등판을 했고요. 7회까지 3이닝을 책임지면서 44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수비 시작 외에는 안타와 사사구가 하나도 없는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고 최고 149km 직구 28개를 중심으로 슬라이더 8개, 체인지업 5개, 커브 3개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서 던졌는데요. 최준용 선수는 지금까지 1군 통산 75경기 모두 다 9원으로 던졌고, 본인이 사실은 이제 스프링 캠프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 인터뷰 때, 겨울 쉬는 시간 인터뷰 때 선발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팀 사정상 셋업맨이 유력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튼 감독이 스프링 캠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표는 아니지만 캠프에서 선발로 준비를 했고 시범 경기 첫날부터 3이닝을 던졌고, 그리고 그 이닝도 2이닝이 최다 이닝이었는데 3이닝도 최다 이닝으로 갱신을 했고 투구수 40개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최준용 선수는 이날 경기에 대해서 일단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게 했다고 일단 소감 얘기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애매하다면서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3이닝을 던진 건 처음이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게 했다. 커브도 3개 던졌는데 느낌이 괜찮다. 슬라이더, 체인지업도 아직 확실하게 좋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조금 아직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좋은 경험,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 선발 제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드 코치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준용 선수는 그 본인이 선발을 하고 싶다고 올 시즌의 당장을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는데 마이너드 코치가 선발을 해보자고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준비하게 됐고, 현재는 투구수는 50개 정도 로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합니다. 마이너드 코치는 이날 선발에 최준용 선수의 이제 3이닝 투구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구종으로 멋진 투구를 보여줬다. 앞으로 잘해줬으면 좋겠다. 고맙다면서 본인의 의견을 잘 따라준 그 최준용 선수에 대해서 고마움 표시했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지금 스파크맨 선수가 그 개막 주간 합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스파크맨 선수의 불확실성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부상 부위가 약간 일단은 부상으로 고생을 원래 많이 한 선수기도 하고 뭔가 완치가 안 되는 옆구리 통증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큰데, 그런 불확실성을 최준용 선수로 메꾸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반스, 스파크맨, 박소영, 이인복 4선발은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인복 선수가 15일이죠. 오늘 15일 이인복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물론 시범 경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0.2이닝 동안. 네, 4실점을 기록하면서 좋지 않았고, 그리고 뭐 보이넷이나 그런 게 많았던 게 아니고 사실 오피안타? 그러니까 2개 잡으면서 오피안타를 맞아서 그냥 맞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날 하나, 오늘 하나의 타선이 워낙에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인복 선수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사실 저는 계속 말하자면 이인복 선수가 확실한 사선벌로는 아직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조금 투구 스타일 자체가 조금 맞춰 잡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선발에 그런 미지수가 되게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발에 두고 이승원, 김진웅, 나균환 등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비 선발 자원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 최준현 선수가 선발로 잘 잡아준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뭐 한 명의 후보가 더 생겼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준현 선수의 선발에 대한 꿈이 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맡겨주시는 보직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발을 시켜주시면 그에 맞게 해보겠다. 49위에 구속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었지만 실제로 144
13, 4까지 내려갔습니다. 투구수를 늘려가는 과정이다. 몸에 계속 만들어 시즌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면서 선발 투수를 준비하다가 불펜으로 다시 가는 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면서 선발 투수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을 위해서 잘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튼 감독은 15일 경기 시작 전에 최준용은 우리 5선발 후보다. 시범 경기 내내 테스트할 생각이라면서 최준용은 굉장한 재능이라고 지켜세웠는데 일단은 공언을 했어요. 우리 선발 5선발 후보라고. 예, 그리고 스프링 캠프 시작 전에 5선발 후보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했다. 최준용과도 대화를 나눴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선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6주간, 6, 7주간 몸 상태를 계획적으로 끌어올렸고 남은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선발과 멀티이닝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만약 5선발로 여의치 않으면은 원래대로 필승조 세련만으로 활용하면 된다. 어제 3이닝은 굉장히 좋았다면서 선발 한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시범 경기 동안에 선발 테스트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아 진짜 선발 최준용 선수를 보게 될지 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반스랑 박세웅 선수 뒤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등판 순서에 대해서는 아직 선발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 루틴과 몸 상태에 맞춰 돌아가고 있을 뿐이라면서 선발 로테이션은 시범 경기 마지막 주 즈음에 결정하겠다면서 뭐 등판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서튼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최준용 선수가 맡고 있는 셋업맨 자리를 누가 이제 메꾸게 되느냐, 뭐 셋업맨이는 아니면 뭐 7회에 나오는 선수든 아무튼 역할이 한 명 비게 되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두세 명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최준용을 선발로 돌릴 생각을 한 것이라면서 최근 이광준, 김도규 선수 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사실 뭐 김도규 선수가 아직 시범 경기에 등판을 안 했는데 이광준 선수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최건 선수는 어제 이제 나와가지고 첫 시즌이었는데 아주 날카롭진 않았지만은 직구 구속이나 변화구 하기 아주 좋았다. 준비한 대로 실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최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경기 14일 경기에서 그냥 1이닝 무실점이었고, 사실은 뭐 긴 이닝을 던지거나 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어제 경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네, 어제 경기를 한 번 더 기록을 보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디 보자. 1이닝 동안 1-4-4-9 1-3진으로 이제 네 타자 상대하고 1이닝을 매주 지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일단은 패스트볼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적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그냥 그 패스트볼을 봤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랄 정도로 공이 좋았어요. 네, 놀랄 정도로 공이 좋아서 이런 선수가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놀랬고, 그 다음에 그 커브를 변화구로 많이 구사한 모습 보여줬는데 커브는 좀 손에서 빠지는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패스트볼이 워낙에 좋고 제구도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그 혜성같이 나타난, 역시나 그 사회복무 중인데 트레이드로 됐고 얼마나 그런 가치가 있었으며 이강철 감독이 애지중지할 만한 선수였구나라는 거를 단박에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건 선수가 앞으로 시범 경기에서 몇 번 더 기회를 받을 텐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 최준현 선수와 최건 선수까지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이제 그 전준우 선수의 1루수 첫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렇게 1루수 수비를 본 그 전준우 선수의 모습이고 수염이 많이 자랐네요, 전준우 선수가. 예, 그리고 뭐 수비 보는 모습을 조금 보면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는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워낙에 미남형이기 때문에, 미남이라기보다는 되게 남자답게 잘생긴 스타일이라서 사실 나이가 든 거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전준 선수도 확실히 좀 세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루수 수비 보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진만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 하나전 앞두고 지난 경기 일루수 수비에 대해서 서튼 감독이 전준우가 일루수를 아주 잘했다면서 원래 3루수로 시작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 데뷔 이래로 1루수로 선발 출장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4회까지 뛰면서 무난하게 수비를 했고, 뭐 땅볼 처리나 내야수 포구도, 뭐 송구 포구도 무난하게 받아냈고, 투수 박세영과의 1루 커버 플레이도 무리가 없었고 타석역에서도 2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봤을 때 그 경기를 보면서 1루수가 수비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사실 제가 그 경기를 풀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볼 때 정은 선수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혀 어색함이 없고
원래 보던 포지션처럼 그냥 부드럽게 잘 봤어요. 그래서 서튼 감독은 원래 내야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인 만큼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다면서 공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좋았다. 앞으로 전준우가 안정적으로 1루를 소화해내면 외야나 공격에서 그 부분을 폭넓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전준우도 자신의 멀티 포지션이 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좌익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루수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너무 자연스러웠어. 진짜 저는 좋은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했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가 KBO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치러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소식을 약간 전달을 드리자면은 요런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KBO는 그 이날 그러니까 15일이 아니고 15일 14일이겠네요. 14일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10개 구단과 논의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올 시즌을 마친 뒤 현역 은퇴를 예고한 롯데 이대호에 대해서 그동안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준 공로를 존중, 은퇴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10개 구단 마케팅 팀장 회의에서 이대호 은퇴 투어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시작됐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다. 정식 안건으로 표결에 붙인 상황도 아니었다. 이후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고 모두 찬성하면서 발표하게 됐다면서 KBO가 진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개 구단 모두 찬성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장일치가 나왔다면서 진행하게 된 그 이유를 밝혔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 풀리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대호 선수가 못하면은 뒤에 아무도 못한다고 제가 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대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야구 리그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이대호 선수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단 잘 풀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역시 여론이 워낙에 지배적으로 이대호 선수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KBO에서도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 선수협회장인 양의지 선수는 이번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에 대해서 우리 선수협도 이대호의 은퇴 투어를 안건으로 한 1차 총회를 했다. 대호 형의 공유에는 의미도 있고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견을 모았고 KBO에 전할 생각이었다. 우리도 요청하려고 했다면서 야구를 잘할 때는 항상 이대호 형이 있었다. 이승엽 선배도 그랬다. 선수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그 선수협이 1차 총회를 진행했고 양의지에 따르면 2차 총회가 3월 말에 있는데 이때 이대호 은퇴 투어를 적극 지지하려고 했지만 KBO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면서 뭐 선수협은 자연스럽게 뭐 그냥 박수를 쳐주게 된 셈이 되었고, 이대호 선수는 이 이제 은퇴 투어 확정에 대해서 올해 팀 성적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게 느껴진다. 우리 팀이 잘해야지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을 찾아와 줄 것이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도록 후배들과 노력하겠다면서 선수로서의 마지막 해지만 계속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인회 역시 진행하고 싶다. 나 혼자 하는 은퇴식이 아니고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고, 나를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사인하고 사진 찍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신 만큼 올해 열심히 하겠다면서 은퇴 투어에 대한 소감과 각오를 밝힌 이대호 선수였습니다. 아이고 롯데야 301회 오늘 3월 14일 하나전 소식 해가지고 최준용 선수 선발 도전 소식과 최건 선수의 등장, 그리고 1루수 전준 선수 첫선 이대호 은퇴 투어 확정까지 전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리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금 빨리 말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알아들이는 게 힘드셨다면은 제가 스피드를 좀 늦게 하도록 하고, 사실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게 안 좋은데 제가 지금 나갔다 오면 아예 한 10시나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이제 14일 소식이 늦게 올라가니까 부득이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일 소식도 제가 다녀와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뭐 밤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니까 저도 조금 방송하는 재미도 있고 좀 더 풍성한 소식, 그 다음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즐겁습니다. 아무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직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하루빨리 좀 개막해가지고 직관을 하고 싶고, 저도 직관 콘텐츠로도 인사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아이 오피였고요. 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학교요. 윈 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